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판단이 빨라졌다고 느꼈습니다. 경험이 쌓였고 비슷한 장면을 여러 번 보았으며 이쯤이면 알 만큼 알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설명보다 결론이 먼저 나왔고 질문보다 답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끝까지 듣기 전에 이미 결론이 마음속에 서 있었고 상황이 다 드러나기 전에 판단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이 변화를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판단은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늦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왜 끝까지 판단을 미뤘을까요? 결정을 두려워해서도 아니었고 책임을 피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정약용이 평생 붙잡았던 이 느린 판단의 이유를 차분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는 보통 판단을 빨리 하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머뭇거리는 사람은 우유부단하다고 불렀고 결론을 늦추는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여겨왔습니다. 회의에서도 관계에서도 삶의 선택에서도 빠른 판단은 능숙함의 증거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 믿음 자체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판단이 빠를수록 사람은 편해질 수 있지만 그 편함은 대부분 누군가의 몫을 빼앗아온 것이라고. 빠른 판단은 문제를 정리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정리해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 하나로 사람은 이렇게 규정됩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렇다. 이 상황은 이미 끝났다. 더 볼 필요는 없다. 정약용은 이 문장들이 사람을 가장 쉽게 고립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집니다. 판단을 늦추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고 결정을 미루면 뒤처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바로 그 불편함 속에 어른의 태도가 숨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약용은 판단을 기술로 보지 않았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는 능력도 빠르게 결론을 내리는 요령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단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며 삶을 다루는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판단할 때마다 항상 한 가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이 판단이 지금 당장의 질서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인지. 질서를 위한 판단은 대체로 빠릅니다. 규칙에 맞고 절차에 맞고 눈에 보기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판단은 대부분 느립니다. 사람의 사정은 단순하지 않고 한 번의 결론으로 정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경험이 쌓일수록 판단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워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경험은 세상을 단순하게 만들고 그 단순함은 사람을 오만하게 만든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로 다르다는 가능성을 지워버리고 이미 안다는 이유로 더 보지 않게 만드는 것. 정약용은 바로 이 지점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판단해야 합니까? 계속 미루기만 하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약용은 이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판단을 미룬다고 해서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그가 미룬 것은 결정이 아니라 단정이었습니다. 사람과 상황을 하나의 결론으로 고정시켜버리는 일을 끝까지 경계했을 뿐입니다. 사람은 흔히 결정과 단정을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 둘을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결정은 책임을 지는 일이고 단정은 가능성을 닫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다루는 판단은 가능한 한 늦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져야 하는 판단은 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판단이 나를 편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한 번 더 멈추라고 했고, 판단이 상대의 선택을 지켜주는 방향이라면 기다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정약용은 어른의 판단이란 대신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주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너무 빨리 판단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그때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달라졌을 관계들입니다. 정약용은 이 상실이 대부분 악의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잘해주려다, 도와주려다, 정리해주려다 사람을 앞질러버린 순간들, 그는 그 선의가 가장 아프게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 앞에서 늘 한 박자 늦추려고 했습니다. 그 한 박자가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남기며 다음 선택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판단을 서두르는 이유를 개인의 성격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둘러싼 분위기,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압박, 침묵을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공기를 먼저 보았습니다. 세상은 늘 정리를 요구합니다. 입장을 정하라고 하고 찬성과 반대를 말하라고 하며 애매함을 가장 불편한 상태로 취급합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사람은 점점 판단을 미루는 법을 잊어갑니다. 미루는 순간 설명해야 하고 기다리는 순간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 지점을 특히 경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판단을 서두를 때 그 이유가 늘 옳기 때문은 아니라고, 대부분은 불안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것 같기 때문에, 아직 모른다는 상태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을 앞당긴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불안은 더 커집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느끼고 기회가 줄어든다고 느끼며 이쯤에서는 정리해야 한다는 압박을 스스로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 압박이 중년 이후의 판단을 가장 위험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젊을 때의 성급함은 실수로 끝날 수 있지만 나이가 든 뒤의 성급함은 사람을 상처로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가 들수록 판단의 속도를 의식적으로 늦춰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생각이 느려져서가 아니라 판단의 무게가 훨씬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의 판단은 하나의 선택이 관계를 바꾸고 한마디 말이 사람을 떠나게 만들며 한 번의 단정이 되돌릴 수 없는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판단 앞에서 항상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 판단이 정말 필요한 판단인지, 지금 꼭 내려야 하는 판단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도 되는 판단인지를 끝까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모든 판단을 지금 해야 할 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판단은 지금 내릴수록 나빠지고 시간을 줄수록 자연스럽게 풀린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판단을 미루는 시간을 공백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사람을 더 보았고
말보다 침묵을 살폈으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정을 헤아리려 했습니다. 이 태도는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섣불리 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회피이지만 섣불리 하지 않는 것은 책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판단을 미루는 동안에도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책임져야 할 순간이 오면 피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약용은 이 자세가 어른에게 가장 어려운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도는 아무런 칭찬도 받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도 없으며 오히려 오해를 부르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길을 택했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문제에서 가장 안전한 길은 가장 느린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약용의 판단 미루기는 다시 한번 의미를 바꿉니다. 그것은 결정을 늦추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상처 입히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통제하는 태도였습니다. 이 태도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연습을 요구합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확신도 함께 쌓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확신이 쌓이는 속도만큼 의심도 함께 키워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기 생각이 맞을 가능성만큼 틀릴 가능성도 끝까지 열어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판단을 마지막 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이 여지가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이어주며 다음 선택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판단을 무조건 미루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판단을 미루는 사람일수록 판단해야 할 순간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에게 늘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판단이 사람을 규정하는 판단인지 아니면 상황에 책임지는 판단인지 정약용에게 이 구분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람을 규정하는 판단은 대부분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판단은 조금 늦어질수록 사람을 덜 다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책임지는 판단은 미룰수록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두 가지를 절대 같은 저울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은 늘 열어두고 일에 대한 판단은 피하지 말라는 것이 정약용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이 다른 가능성을 스스로 지워버리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사람 앞에서 판단 대신 질문을 택했습니다. 결론 대신 관찰을 택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무엇이 그를 이 자리까지 오게 했는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정이 혹시 더 있는지 끝까지 살피려 했습니다. 이 태도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때로는 아무런 결론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 시간이 헛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판단받을 때보다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스스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판단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태도가 사람을 바꾼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로 설득하기보다 태도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사람에게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책임이 필요한 순간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자기 몫의 책임이 걸린 판단 앞에서는 망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판단은 누군가를 규정하는 판단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대신 정리하지 말고 자기 책임을 대신 미루지도 말라고. 이 기준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기 판단이 다른 사람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의 판단은 한마디 말이 관계를 끊을 수도 있고 한 번의 단정이 사람을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 무게를 알고 있었기에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판단을 내리기 전에 항상 한 걸음을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판단이 나를 편하게 만드는 판단인지 아니면 상대의 삶을 존중하는 판단인지 끝까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조금이라도 자기 편안함이 느껴진다면 그 판단을 한 번 더 미뤘습니다. 정약용은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혹시 사람을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확신이 혹시 누군가의 선택지를 지워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돌아보았습니다. 이 태도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불편함을 견디는 것이 어른의 몫이라고 보았습니다. 판단을 미루는 동안 사람은 흔들립니다. 자기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고 기다리는 선택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 흔들림이 사람을 무너지게 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이 흔들림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확신만 있는 사람은 쉽게 부서지지만 의심을 견디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판단을 미루는 동안에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이 없다고 해서 관계를 놓지 않았고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태도가 어른이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흔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너무 빨리 판단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뒤늦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그 말을, 조금만 늦췄더라면 그 결론을, 조금만 보류했더라면 달라졌을 관계들입니다. 정약용은 이 상실이 대부분 악의에서 비롯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누군가를 해치려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잘해주고 싶어서, 정리해주고 싶어서, 도와주고 싶어서 판단을 앞당긴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의가 가장 조심스러워야 하는 순간은 바로 판단 앞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의는 확신과 결합되는 순간 사람을 가장 깊이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위해 내린 판단이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순간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판단의 옳고 그름보다 판단의 속도를 먼저 돌아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조금만 더 늦어도 되었던 판단은 아니었는지, 이 결론은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사람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 앞에서 늘 한 박자 늦추려 했습니다. 그 한 박자가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남기며 다음 선택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에게 이 한 박자는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다루지 않겠다는 태도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언제나 옳을 수 없다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정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관계를 오래 지키며 삶을 단단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느린 판단은 우유부단함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을 피하는 태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끝까지 사람으로 대하려는 가장 적극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정답을 말하는 어른이 아니라 여지를 남기는 어른, 결론을 내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주는 사람. 정약용은 그런 어른이 세상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서 우리는 더 많은 답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답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금 더 늦게 판단할 수 있는 여유만 있으면 됩니다. 조금 더 오래 사람을 볼 수 있는 마음만 남아있으면 됩니다. 그 여유가 관계를 지키고 사람을 남기고 우리 자신을 어른으로 남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끝까지 판단을 미뤘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몰라서가 아니라 사람을 너무 쉽게 정리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조용히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출 수 있다면 그 멈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정약용이 말한 어른의 길 위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